안녕하십니까. 기출이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 산림토양학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토양생물과 유기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전한 토양은 적추동물, 지렁이, 진드기, 곤충, 선충, 사상균, 그리고 세균과 방성균이 존재한다. 특히 개체수로는 세균, 방성균, 사상균 순서고 바이오매스, 생체량 순으로는 사상균, 세균, 방해균 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동물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미생물은 이제 토양 조류는 유기물, 이산화탄소와 탄산가스에서 유기물 생성해서 대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풍부하게 합니다. 또 토양사상균, 즉 효모, 곰팡이, 버섯 등은 또 이런 잘 견딘다는 거. 그리고 균근, 균근균이죠. 바로 사상균과 식물뿌리와의 공생, 특히 외생균근이 있고 내생균근이 있다는 거. 방성균은 세포에게 없는 흙냄새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분해 과정, 우리가 질소 이게 세 단계가 있는데 크게 암모늄에서 NH2로 되는 이게 암모니아 산화균이고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NH2에서 NH3로 이게 두 번째가 아질산 산화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바로 공기 중에 N2로 이렇게 올라가는 탈질 작용입니다. 이때 필요한 균들 이게 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억해 두시고 탈질도 균을 좀 기억해 두시면 또 나오지 않을까. 질소고정은 공생균들과 비공생균들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과는 뿌리 주변에서 점액질 물질 우리가 무실레이지 한번 보셨죠? 지난번에. 그리고 RS 뿌리와 토양률, 그래서 뿌리가 근권, 특히 각 뿌리 주변의 이 근권은 토양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얘기죠. 10에서 50이라는 얘기는 근권 미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종류들도 기억을 해두시고, 탄소순환이라는 것은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면 대기 중에 CO2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 분해 조건은 중성, 고기성, 그리고 이건 페놀인데 건물, 마른 3~4%도 분해 속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탄질비가 낮아지고, 탄질비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 그래서 보통 당연히 표토는 우리가 유기물이 심토가 적기 때문에 표토가 좀 더 높고 탄질비 심토가 낮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콩가식물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10대 1에서 30대 수준인데 가장 톱밥이 600대 1 수준입니다. 식물이 나이가 들면 탄질비는 올라간다. 즉 탄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미생물도 읽어보시고, 역시 여기 보시면 유기물 토양 사용으로 질소가 부족하니까 결국 토양에 있는 질소고가 질소 기하에서 탄질비는 올라가죠. 왜냐하면 질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면 분해 속도는 떨어진다는 거, 낮아진다는 거. 유기물 기능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특히 부식에 대해서, 부식의 어떤 효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이 나왔던 게 이제 균근근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인산도 포함합니다. 뿌리에서 인산 흡수를 해서 인산화 유효도가 증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근근의 역할에서 제외하지 않고 인산도 포함한 흡수를 도와주는 거고, 탈질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NO3에서 N2 이렇게 환원돼서 날아가는 그 형태죠. 그래서 pH가 낮은 경우 알칼리성보다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산성 토양에서 이 탈질 작용이 더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탈질 작용 자체가 바로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그게 탈질 작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기물의 기능, 이거는 뭐 당연히 유기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맞지만 영적밀도는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왜냐하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통기성과 배수율이 좋아진다는 말이 용적 밀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탄질비 아까 나왔었죠? 톱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600대 1. 가축은 뭐 제가 20대 1? 예, 20대 1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나머지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나왔었죠? 개체수 증가되는 모르겠어요. 더 토양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적 밀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런 지ran이 개체수 늘어날수록 통기성, 배수성이 좋아지니까 토양에서 그런 부분 있고, 부식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쭉 있었죠. 그 중에서 맞는 거, 옳은 거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죠. 이거 구분하는 거를 분해 과정 및 분해 사물에 의한 효과와 그리고 분해 후 부식에 의한 효과, 이걸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유기물의 효과로 설명이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항상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화학적 효과를 물어본 겁니다. 화학적 효과. 분해 후 부식의 효과는 뭐라고? 화학적 중에서 화학적 효과를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물리 생물학적 효과입니다. 다 효과는 맞지만 토양 유기물 역시 마찬가지 쭉 전반적인 부분은 다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보면 유기물은 입단화 없는 없이 또 있는 유기물보다 분해가 훨씬 더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단하는 유기물 분해 자체를 더디게 해주기 때문에 더디면서 양분은 오랫동안 공급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입단화가. 그러니까 더 더디면서 오랫동안 빠르진 않죠.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있었죠? 수와 나오네요. 정말 수 비교하는 게. 그래서 세균이 더 많다는 거. 수는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낙엽분해. 이거는 모두 다 정답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식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 부분. 이거 아까 pH의 급격한 분을 막아주죠.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막아주죠. 그리고 모래보다 그램당 표면적이 더 크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 역시 옳은 설명. 유기물 분해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유교하죠. 이렇게 살짝 실수할 수 있는데 그대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의 큰, 그렇죠?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죠. 이산화탄소죠. 균군. 아까 전반적으로 균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같은 이해 주시고, 한 발은 뭐예요? 추위에 그에 대해서 훨씬 저항성이 더 커지겠죠. 균의 역할에서 억제가 아니라 더 증진한다, 향상한다.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 맞는 복이겠죠. 그리고 파레토 역시 마찬가지. 아까 나왔던 문제죠. 탄질비가 높은 분해 속도와 양분 방출 속도가 어때요? 느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해 속도가 느려지면서 양분의 방출 속도도 같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유기물에 대한 개념 이해. 이게 바로 최근 9회 세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바로 1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2단계 이렇게 넘어갈 때 균들의 설명까지 좀 기억해달라라고, 이거하고 또 이거는 뭐였죠?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거였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생에 관한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나왔죠.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나왔죠?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출이고 예상이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기는 살짝 바뀌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보기를 냈더라고요. 잘 읽어보시고. 이건 이제 건물이 중량이 이렇게 낮더라도 분해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양소, 이것도 꼭, 우리가 대량 영양소라고 그러죠. 9가지. 그리고 이제 미량.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7가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저는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힘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과 공급, 그래서 이런 부분, 칼륨 같은 경우는 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도 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각각의 뭐 이런 것도 망간이나 뭐 아연, 굴이 다 가볍게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양 용액에 있을 때 어떤 식물체 흡수랑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양 용액 방금 앞에 나왔던 이에 대한 설명 특히 읽어주시고 영양소 공급 기작은 우리가 이제 크게 3가지 풀이 차단, 집단류, 확산. 그래서 이걸 서로 막 섞어가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어떤 집단류의 그런 영양소들과 또 확산의 영양소 주로 있는 거, 또 완충 용량이라는 이런 능력. 그래서 점토함량이 많다면 양이온 교환 용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완충 용량도 많아진다는 거. 자, 욕심을 내서 질소, 인, 황의 순환을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한 번씩 전체적인 흐름, 특히 이렇게 대기 중에 질소 같은 경우 대기 중인 경우와 토양이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구분해서 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협착과 이런 관계들 그리고 황도 이런 부분 꼭 한 번씩 쌤들 다 교재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 나오면 이제 비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질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비료에 대해서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를 크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보통 비료 같은 경우에 이제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그다음에 석회질, 혹은 칼슘, 칼리질은 이제 칼륨에서 이거는 석회질 비료라고도 하고 칼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 석회는 알칼리성은 지금 조금 생석회나 소석회보다는 좀 약하다고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비료, 고토 비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미량원소 비료도 있고 이건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로 상토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했던 문제는 이제 인산 영양소 중에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pH가 7 이상 토양은 알칼리잖아요. 알칼리는 그렇죠. 칼슘이죠. 알루미늄이 아니라 바로 칼슘에 고정이 되고 이건 이제 산성 토양일 때 7 이하 산성 토양일 때 철이나 알루미늄을 고정한다는 거. 아까 완충 용량 저기 나왔었죠. 그래서 pH 상승 위해서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되고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0.0%는 아닌데 우리가 46%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맨 앞에 질소가 46%니까 거기에 맞게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는 게 아니라 질소함량이 46%, 이 문제는 다음에도 나오는데 바로 100kg 질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원래 양의 0.46, 46%가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값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의 46% 이게 바로 1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46%가 0.46을 배워나가는 이해되셨죠? 이걸 구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x라는 표현 써보네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고 또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칼륨과 인산을 말하는 거죠. 예, 뿌리 쪽은 칼륨과 인산, 확산은 그래서 칼륨과 인산의 화학식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호한 영양 바로 이건 점수 올린 것 같아요. Na 나트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죠. 입단을 방해하고 분산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좋은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완충력 또 나왔네요. 완충력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고, 그래서 이제 최소화하는 거니까 어떤 물질 토양이 가해졌을 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꽤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시고,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아까 제가 보기에서 일부러 말씀드렸잖아요. 헥탄 매트에서 ATP에서 인이라는 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질소를 50kg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이거죠. 이게 바로 50kg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할 때 50을 25%니까 0.25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일부러 문제를 막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산과 칼륨, 이건 확산이죠. 이건 확산. 그 다음에 이거는 맞고, 그리고 이거는 확산이 아니고 집단유죠.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고, 이거는 두 개 다 그러는데, 집단유랑 확산. 뿌리 차단만 아닙니다. 마지막 이거는 바로 뿌리 차단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를 보기를 옳게 고쳐놓고 분명히 또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부산물 비료지만 이거는 이제 무기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그냥 읽어보셔도 딱 보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각각에 맞게 표현했는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까지 내나 싶었는데 조효소거든요. 조효소. 그리고 이거는 망간이죠. M에는. 그래서 M에는 다른 역할인데 이거는 하여튼 산소를 방출하는 건 아니고 유해 활성 산소를 없애는 그런 거라고 광분을 촉진하는 역할인데 보시고 아까 나왔죠. 위에서 바로 인의 역할이죠. 바로 ATP 반응 핵심으로서 이건 맞는 문제죠. 칼륨도 맞고 질소도 맞고 세 개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입다 현상 저희하는 거 아까 나왔었죠. 나트륨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화랑 관련된 거는 어떤 부분 대기니까 아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그림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잘 보시면 알 텐데 탈질 같은 경우는 뭐 딱 단어만 봐도 탈질, 휘산 이런 건 대기화잖아요. 질소 고정 작용 기본적으로 그래서 용탈이나 이런 것은 아래에서 토양 아래에서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소 같은 경우 생리적 저도 이거는 뭐 교재는 없었는데 중상 비료이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표성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칼륨과 기란 관계, 엽록소 나오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완충용량 또 나왔네요. 그래서 완충용량 나머지 옳은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죠. 모래가 아니고 바로 점토죠. 점토 함량이 많을수록 완충용량이 커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고가식물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에는 코발트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왔었네. 9회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파트가 개념을 많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 인수, 인산하고 칼슘 나눠줘서 보기를 고쳐서 저렇게 그리고 확산계수는 칼륨이 더 큽니다. 이건 확산이 아니라 그렇죠. 집단유라는 거. 집단유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맞고 이것도 그렇죠. 확산에 뿌리차단이죠. 이거는 뿌리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아진다. 좀 꼭 다시 이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보기를 고쳐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칼륨과 나머지 다 보고 풍소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서 앞에 보기에 문제를 적어놨었는데 산화환원 반응은 풍소가 아니라 바로 구리죠. 구리의 그런 역할이라는 거. 네. 그리고 석회질비료
더 낮은 편이다. 나머지 오름폭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오늘 여기 마치고 마지막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바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